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나도 모르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도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 거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같은 나이인데도 참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나면 편안하고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떤 분은 만나고 나면 왠지 피곤하고 다음에는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60대, 70대인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면 좋을지, 혹시 불편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를 탓하거나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예요.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상으로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선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은 아닌지. 첫 번째 사례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습.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 남성분인데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성실하게 사시고 가정도 잘 꾸리셨고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요. 늘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회사에서 저 회사까지 다 섭렵했어. 내가 팀장 할 때는 후배들이 나를 정말 따랐지.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살았어. 처음엔 다들 재미있게 들어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하면서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4번 듣게 되면요. 사람들이 조금씩 피곤해하기 시작해요. 더 힘든 건요. 이분은 상대방 이야기는 안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요즘 저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하고 말을 꺼내면 그거 내가 예전에도 해봤는데 하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분을 점점 안 찾게 되더래요. 모임에서도 조용히 피하게 되고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다만 대화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무용담은 한두 번은 좋아요. 그런데 매번 같은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은 나는 이 사람한테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2번째 사례 조언이라는 이름의 가르침.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조언을 하시는 분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해. 물론 좋은 의도예요. 진심으로 도움 주려는 마음이죠.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방이 조언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며느리분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늘 조언을 하신대요. 아이 키우는 것부터 요리하는 법, 살림하는 법, 심지어 남편 대하는 법까지.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밥은 이렇게 해야 맛있어. 남편한테는 이렇게 대해야 해. 처음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들었대요. 그런데 계속되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나는 애도 아닌데 왜 매번 가르치려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 만나는 게 부담스럽대요. 전화 오면 조심스럽고 명절이 두렵고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세요. 본인은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 좋은 말씀 해주는 건데 며느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조언은 때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가르치려 들면 그건 존중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 늘 부정적인 말이 많은 경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만나면 늘 불만, 비교,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 분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좋겠지. 돈도 많고. 우리는 뭐야.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래.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요. 사람들이 지쳐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한 분이 오시면요.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데요. 이분이 오시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처음엔 다들 위로해 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매번 똑같으니까 이제는 다들 지쳐서 이분이 오시면 대화를 피하게 되더래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매번 그것만 하면 상대방은 버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위에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60대, 70대라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태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 조언만 하는 것,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도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패턴이 조금 더 굳어지는 경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이 들어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다시 보고 싶어 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 첫 번째,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귀를 여는 사람. 첫 번째 공통점은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하되 상대방 말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말을 재미있게 해야 호감을 산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호감은 말솜씨보다 듣는 태도에서 생겨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80대 할아버지신데요. 동네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도 이분을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이 말을 특별히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말수가 적으세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할까요? 이분은 정말 잘 들으세요. 누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요. 중간에 끊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딱 이 한마디인데요.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이분은 내 말을 진짜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호감이에요.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말로 기억되지 않고 느낌으로 기억된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 안 나도 어떤 느낌을 줬는지는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기억나잖아요. 나를 무시했는지 존중했는지, 내 말을 들어줬는지 무시했는지,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잘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기. 조언하고 싶어도 일단 참기.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 그리고 고개 끄덕여주기.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어.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기. 이게 쌓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돼요. 두 번째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사람. 두 번째 공통점은요. 공감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살아온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조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겪어봤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는 마음.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해결책보다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들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대요. 상사한테 억울하게 혼났다고요.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게, 내가 평소에 조심했어야지. 상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참아야지.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견뎌야 해. 이게 조언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들은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대요. 그랬구나. 많이 억울했겠다.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정말 화나고 속상하더라.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더래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조심할 걸 하면서요. 조언을 먼저 하면 상대방은 막혀요.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공감을 먼저 하면 상대방이 열려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조언을 100마디 해도 안 와닿는데 공감 한마디는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때 나도 그랬어. 이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바로 조언하지 마세요. 일단 공감부터 하세요.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먼저 말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언을 원하면 그때 해주면 돼요. 공감이 먼저, 조언은 나중에. 이게 호감 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세 번째 나이를 핑계로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공통점은요. 나이를 핑계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뭘?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본인도 모르게요. 그런데 이 말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무거워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나이를 변명으로 쓰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예요.
75세신데요. 작년에 수채화를 시작하셨대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를 신청하셨대요. 주변에서 다들 놀랐어요. 할머니,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요?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이가 몇 살이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받았대요.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면서요. 지금은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유명인이래요. 다들 만나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왜 그럴까요? 그림을 잘 그려서? 아니에요. 태도가 호감이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핑계로 하지 않고 여전히 배우고 시도하고 즐기는 모습, 그게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이 나이에 뭘 배워? 젊을 때 했어야지. 이제는 늦었어. 이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분위기가 가라앉거든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은 청춘의 늙음이고 50은 늙음의 청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젊어도 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늙어도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핑계로 하지 마세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걸 핑계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배움, 새로운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그 시도가 여러분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기까지 3가지 이야기했어요. 잘 듣는 사람, 공감을 먼저 하는 사람, 나이를 핑계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 좋은 말이야.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잘 들을 수 있을까? 나는 공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호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외모도 관리하잖아요. 매일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 빗고 그게 관리예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의식하면 돼요. 오늘은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오늘은 조언하기 전에 공감부터 하자. 오늘은 나이 핑계 대지 말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의식해도 조금씩 달라져요.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잘 듣고 공감하고 나이를 핑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조금만 의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인기 있으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호감은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호감 가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하고, 이웃들도 편하게 대해요. 그러면 노년이 외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식들도 안 오고 친구들도 연락 안 하고 그게 싫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호감 가는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면 돼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이미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의식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기. 조언하기 전에 공감 한마디 먼저 하기. 나이 핑계 대지 않고 작은 시도라도 해보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은 점점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그런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용히 앉아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어른으로 남고 싶은가? 그 답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